회계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0편 누구를 위한 회계인가? 그 중에서요 7화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 집단 같은 듯 다른 듯. 최근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요. 자사주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당 정책 이런 게 나옵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낮은 주가가 발목을 잡는다. 즉 낮은 PBR이 되는 거죠. 주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돈은 벌지만 주주에게 안 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 제고와 자사주 소각을 강조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 했느냐?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거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뭐냐? 기업가치 재고,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라. 두 번째는 주주환원을 확대해라. 거긴 두 가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제고해라. 자사주 소각을 해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해라. 3번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ROE를 몇 프로 달성하겠느냐. PBR 개선 계획이 뭐냐. 배당 정책이 뭐냐. 이런 걸 공시해라. 이런 겁니다. 이 카인드 한국거래소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요, 배당 성향 얘기입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게 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금 증가율을 또 보는데요, 성장률이죠. 주주환원 지표로서는 배당 성향을 봅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좋은가? 높으면요, 이익 중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높다는 얘기는 뭐냐? 미래 투자에 할 수 있는 현금이 유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다는 의미는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다라는 거고요. 이익을 내부 유보해서 재투자하는 비중이 크다.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 성향이 낮겠죠. 카인드에 보면요, 고배당 기업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런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몇 프로냐? 25, 55%도 있네요. 당기순이익이 100이면은 그중에 55를 배당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사주 소각인데요. 자사주라는 건 신문에 쓰는 거고요. 법률에는 자기 주식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뭐냐면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걸 불태운다 그래갖고 소각 그럽니다. 자사주 소각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중의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니까요.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냐? 자사주를 매입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다시 팔아버려요. 매각을 해요. 실질 환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각 의무화를 상법을 개정해서 만들어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보유하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한일 재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 자이바츠 재벌이죠.는 해체 수순을 들어갑니다. 미 군정에서 이걸 다 해체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바로 2차 대전 후에 재벌이 형성됩니다. 일본이 남기고 한 자산을 모취로 해서 그리고 창업자 집안이 전력 투구를 합니다. 무슨 재산이냐? 이걸 적산 재산이라 합니다. 적산 가옥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본 기업이 소유했던 재산인데 적산 이게 뭐냐면 적이 보유했던 외적할 때 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 매각했는데 이때 기업가 상인들이 인수했고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산을 중심으로 한국 재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놓고 간 공장 토지 그리고 유통망까지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재건을 하는 거고요. 또 문제는 이제 불공정한 배분이었다. 특정 기업가한테 집중됐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재벌이 생깁니다. 일본 자이바츠는 전쟁의 주범이라 그래갖고 2차 대전 후에 바로 해체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재벌과 일본 2차 대전 전에 자이바츠와는 똑같습니다. 그룹의 중심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주회사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가족, 창업
국가 가문 지분은 강제 매각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벌 총수 및 경영진에서 추출합니다. 자이바츠 해체 계열의 탄생. 이게 뜻이 뭐냐? 그러니까 자이바츠가 해체됐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래서 가문 지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얼렁얼렁 하다가 계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이바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됩니다. 옛날에 있던 미쓰이, 미쓰비시, 마루베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죠. 그 대신 형태는 달라집니다. 중심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출자를 합니다. 상호 주식 보유. 옛날엔 한 가문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열사 간에는 안정적 자본 지원을 하고요. 내부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요. 국가 산업 정책에 같이 연결해서 참여합니다. 이런 게 게이렉스입니다. 게이렉스. 그래서 이제 가문의 지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은행이 중심이 되고 수직 구조가 없어지면서 각 회사의 자율성이 큽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재벌과 일본의 계열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죠. 지금 총수 중심인데 일본 계열은 약합니다. 우리는 가족 세습이 지금 되고 있죠. 일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도요. 지금 현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도요다, 스즈키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유명한 소프트뱅크 이런 거는 총수가 있고 가문이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업 집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달라요. 역사를 먼저 보면 중국은 78년에 개혁 개방이란 걸 해서 90년에 이제 드디어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장됩니다. 드디어 국영, 국가가 운영하던 데서 국유, 국가 가지고 있지만 경영은 안 하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92년에 현대 기업 제도가 도입되고요. 2000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민간 기업이 창업 러쉬를 맞습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요. 이중 구조입니다. 민간 기업이 숫자는 많지만 힘은 국유 기업이 강하다.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국유 기업은 국가입니다. 국유 기업은 전략 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석유, 전력, 철도, 통신, 군수, 항공. 그 대신 민간 기업은 뭘 가지고 있냐? 소비재, 제조업 이런 것들을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업 집단 명을 쭉 썼는데요. 집단 써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지주회사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1위부터 6위까지가 국유기업입니다. 이런 인프라 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요. 개혁 개방 시 국영이 국유로 되면서 국유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즉 국가가 소유는 하는데 운영은 민간이 해라. 근데 민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거대 기업 집단이 탄생되면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고요. 공산당 간부가 CEO가 됩니다.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은 그럼 어떻게 되냐? 민간 기업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흔히 중국 경제의 5, 6, 7, 8, 9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간 기업이 50% 세수, 60% GDP, 70% 기술혁신, 80% 도시고용, 90% 이상의 기업 수. 민간 기업의 총수들은 이렇게 됩니다. 창업자가 지배회사의 총수가 되고 최대 주주가 되고 실질 지배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화웨이 딱 사람 이름이 나오죠. 런정페이, 텐센트, 화통, 알리바바, 아주 유명한 마윈, BYD, 왕춘푸라고 정확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업 연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업 집단의 총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느냐? 국유 기업은요. 국가 정책의 수행자면서 공산당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총수가. 민간 기업은요. 총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수장들이에요. 기업의 방향을 이끕니다. 그렇지만 공산당과 정부 통제 아래 존재합니다. 이 민간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딱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의 방향까지는 하지만 국가 정책에 위반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중일 기업 집단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AI 시대의 회계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특히 실무자용, 그래서 제목이 10-8화 AI 시대의 실무 회계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